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작전을 세우고 또 전략 또한 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그 작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희 요원, 정태근 요원, 그리고 차용주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두면서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각각의 호재들도 있고 악재들도 있는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또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이건희 의원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풍부하게 수확했던 하루였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개인적으로 트레이딩한 부분을 복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신규주, 로보택시, 뭐 철도, 비만, 알래스카 그리고 AI까지 뭐 다양하게 뭐 넥스트 트레이더스 아침에 초반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변동성 있게 움직였었는데 먹을 게 많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일전에 어떻게 보면 그 정치 테마주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충분히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주식들을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도 좀 굉장히 좀 행복한 하루였지 않았나라고 모처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풍부하게 수확했던 하루, 모처럼 좀 행복한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호재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요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또 많은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미국만 좀 바라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예상이 일시적으로 있었다가 바로 해소가 돼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원자력도 그렇고, 신재생도 그렇고, 계속 미국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뭐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트럼프가 골든돔 얘기하게 되면서 우주항공이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정말 오랜만에 강세 보였거든요. 또 미국 FDA가 삼성 바이오리스 공장 실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수남매를 또 보였는데 아마 계속 이런 증시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 대형주로 잠시 갈 듯 했다가 다시 종목 장세로 좀 유턴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남매는 계속 될 것이고 그럼 그 수남매 속에서 좀 소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대형주로 가는 듯 싶다가 다시 중소형 장세, 종목 장세로 넘어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이슈 팔로우업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영주 의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돌고 있는 장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동안 쉬었던 방산과 조선이 다시 나섰고, 그리고 뭐 엔터, 뭐 게임 이런 것들이 좀 나섰고, 제약바이오 나선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순환매가 도는 것이 모든 전업종이 도는 건 아니죠. 순환매가 도는 쪽에서만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오히려 이 순환매에 그 편입된 부분들을 보면 좀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그 소외되었던 업종들은 철저히 좀 소외되고 있죠. 안타깝게도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업종은 현재 지금 순환매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순환매에 동참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 못 가는 것들이 계속 못 가고 가는 것들은 가는 것들 속에서 쉬었다 계속 도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자칫 포지션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가는 것들만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크게 수익을 내고자 한다라면 오히려 역회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어제 좀 말씀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극심한 쏠림 현상, 근데 이 쏠림 현상이 이렇게 오래 갈 수는 없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 쏠림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영주 의원님, 앞서 조금 반도체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른 종목들, 섹터들에 비해서 반도체는 다소 좀 쉬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좀 반도체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럴 때 저가 매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반도체가 못 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이게 빠르게 반응이 오는 것을 반응이 오는 건데,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55,000원 기준, 하이닉스는 20만 원 기준, 나름대로 저는 뭐 싸 보입니다.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갖고 계셨을 때 상대적으로 오늘 10%씩 올라가는 종목들, 이거보다 못한 종목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나는 좋은 반도체를 갖고 있는데 나보다 못한 종목들이 오늘 뭐 10%씩 올라가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10%씩 올라가네라면 그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반도체를 한다라면 옆에서 막 그 우후죽순 올라가는 종목들을 눈을 감고 언젠간 내 종목이 가치에 수렴할 것이야 라고 그것을 강한 믿음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수익을 낼 거야 라고 한다라면 지금 반도체는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치즈볼 민주님께서 상대적인 박탈감 심하지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맞게 각각의 종목들 투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요원들과 함께 전략 세워보면서 그 박자를 잘 타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전략회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수급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그 수급들 어떤 종목으로 흘렀고 어떤 종목을 또 유심히 보고 있는지 각각 요원들의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오늘 수급본부에서는 정태근 요원에게 먼저 그 수급본부의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띄던가요? 네, 일단 수급 종목은 이제 삼성생명을 준비를 좀 했거든요. 준비를 했는데, 그, 최근에 투신 그리고 연기금 중심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상승에 좀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아요. 사실 4월 10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추세가 좀 상승으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단기 평선을 올라타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외국인 매수 플러스 투신 연기금 매수가 합작을 하게 되면서 좀 이제 최근에 상승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는 것 같아요. 보험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진 않는데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삼성명이 이제 배당 관련돼 가지고 리포트가 나오던데 이게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이제 공약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금 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당소득세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정책과 좀 맞물리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뭐 보험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금융주라든지 그리고 증권주 대비 좀 소외가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할 만한 흐름들이 삼성생명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손보주 같은 경우는 하나손해보험이 좀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급의 힘과 그리고 공약 이런 모멘텀까지 보태지게 되면서 일단 추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고요. 목표가는 일단 102,000원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좀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최종 목표가는 아니고요. 일단 부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2,000원 부근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분기점을 좀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이제 86,0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생명 관련해서 인사이트 남겨주셨고요. 목표가는 10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86,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희 요원에게 여쭤볼 텐데요. 지금 수급본부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띕니까? 일단 바이오주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그 안에서 좀 수혜를 볼 만한 걸 찾다가 좀 리가캠 바이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지금 수급 좀 보니까 기관들이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관도 기관이지만 연기금이 지난 한 달 동안 추이를 봤을 때 이틀 제외하고 계속해서 주식을 사 모으는 것을 조금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매도 관련 좀 그 기사 소식도 보니까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는 매매 비중이 3.6% 정도가 되고요. 평균가가 108,000원대. 그렇다면 자, 오늘 부근에서 굉장히 좀 치열한 부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방으로 좀 어떻게 보면 저항권까지는 무난하게 갈 만한 그러한 주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괜찮고요. 일단 이 공매도 물량을 소화도 하면서도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ADC 글로벌이 가장 큰 재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2029년도까지 약 20조 원 규모의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두드러지는 그러한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소식이 하나 나왔죠. 한미 정밀 화학이
지금 니가캔바이오의 ADC 플랫폼 중간체 이러한 물질을 관련해서 수탁해서 생산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도 이렇게 계약 체결 이력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한미 정밀화학까지 가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실적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캔바이오 들어봤는데요.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또 눈에 띈다고 합니다. 또 공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리가캔바이오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차영주 의원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삼성중공업이 외국인들이 4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60만 주가 들어왔으니까 대략 430만 주 외국인들이 들어왔고요. 500만 주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많은 숫자를 좀 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9%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좀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한 2달 사이에 외국인이 370만 주 산 게 그 다음에 많은데 370만 주 샀을 때 2.9% 올랐고요. 100만 주 샀을 때들을 보게 된다면 2% 내외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430만 주가 들어오면서 4.9%가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더군다나 지금 가격대가 4만 원대, 14,000원대 후반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 지금 위치를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가장 큰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룸 같은 건 상당히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고점과의 어떤 갭이 남아있는 삼성중공업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조선주 전반에 대한 오늘 뉴스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대략 한 230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다 같이 탄력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이례적으로 삼성중공업에 외국인들이 크게 들어왔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영주 의원께서는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이 400만 주 그리고 기관이 60만 주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선주 내에서도 고점과의 갭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뿐만 아니라 이슈 또한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7,000원, 손절 라인은 14,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에서 세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리가캔바이오,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중공업 함께 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차트 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트를 봐야 그 타이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 건지, 그리고 들어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 짚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차영주 의원에게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이게 같은 조선주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을 좀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오늘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기염을 토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특징은 가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는 것들이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고점을 벗기는 것보다 오히려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현재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계속해서 꾸준히 사고 있는 거죠. 외국계가 지금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4월 15일서부터 하루를 제하고 매일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관의 사랑보다는 외국인들의 사랑이 훨씬 더 많이 돋보이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일단 4월 24일 대량 거래 이후에 현재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뜰 때는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죠. 지상에서 어느 정도 고도로 올라갈 때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만 어느 고도로 올라간 다음부터는 그다지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힘이 많이 필요할 때는 언제죠? 오히려 비행기가 내려올 때 힘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속도를 제어하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러한 힘을 분산하는 거래량이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즉
비행기가 뜰 때 많은 힘을 받고 그 주가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거래량에 있었던 대량 거래에 있는 분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구간이다? 다 수익 구간인 거죠. 전부 다 수익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5만 원에서 18만 원이면 1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구간에서 전혀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거래가 나온다라면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거래가 나왔다라면 이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겠죠. 거래가 없다 보니까 사자가 많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구간이 오히려 손바뀜이 일어난 구간이었다라는 것이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미국과 협업을 할 때 230쪽 중에 대부분이 이제 컨테이너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특징은 컨테이너선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과 현재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현재 지금 조선주 중에서 가장 가볍게 현재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미포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7만 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영주 의원님, 앞서서도 조선 관련주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왔었고 또 차트본부에서는 HD 현대미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지금 시점에서 조선주를 꼭 담고 싶어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삼성중공업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가는 놈이 더 간다, HD 현대미포로 가볼까요? 이거 딱 성향을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수익을 내고자 한다라면 현대미포 쪽이 좀 빠를 수 있죠. 근데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삼성중공업은 이제부터 좀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400만 주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이만큼 좀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추세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고 추세에 편승하겠다라는 것은 미포조선이 좋죠. 단 미포조선 같은 경우 손절을 확실하게 거실 수 있는 분들은 빠르게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좋고요. 저처럼 좀 이렇게 몸무게 묵직하신 분들, 빠르게 못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을 믿고 삼성중공업을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수익을 원한다,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HD 현대미포 쪽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외국인의 수급을 믿고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성중공업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또 조선주 인사이트 얻어봤고요. 다음은 이건희 의원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우리기술 투자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우리기술 투자를 갖고 온 이유는 일단 주가가 직전 고점 대비해서 현재가가 마이너스 40%가량 이런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일전에 비트코인이 지금 1억 4천만 원 재돌파했을 때 주가가 8천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보니까 1억 5천 원 터치를 하고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 구간에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횡보 구간을 지나다가 어떻게 비트코인 다시 한번 상방을 한 번 더 열렸을 때에는 전고점 1억 6천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터치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1억 4천 갔을 때 이 구간 8천 원 돌파를 했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재돌파를 했을 때에는 기술적으로도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단기 이평선이 지금 수렴하고 있어요. 그럼 바닥권에서 지금 매물을 흡수한 흔적이 좀 포착이 되었는데 분봉상을 보시면 넥스트레이드에서 일전에 주가가 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요 밑에서 물량 어떻게 보면 받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쯤이었는데 이 패턴을 봤을 때는 조만간 한 번 더 상승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8,200원 제시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추세가 우상향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에 맞는 종목으로 우리기술 투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가는 8,2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6,9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의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바이넥스 가져왔습니다. CDM을 얘기하게 되면 삼성 마이로스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좀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준비를 좀 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작년 10월달 바이오가 좀 쉽게 되면서 동반해서 주가도 계속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 않다 보니까 241선까지 이탈하게 되면서 14,000원도 일시적 이탈하는 흔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5,000원대가 이제 확실한 또 지지 라인으로 이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지난 4월 7일 날 일단 관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15,000원대가 강력한 어떤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 이평선을 보게 되면 이 그 갈색선이 21선인데
최근에 이제 3월달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시적으로 회복을 시키려고 하다가 이탈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다가 이탈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시 21선을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21선을 지켜주게 돼서 다시 5일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아마 오늘 바이오 쪽 분위기가 좀 돌아온 부분도 좀 분명히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바이넥스가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기관 수급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5월 15일 날 10% 상승 나왔을 때도 기관 수급이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동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중요한 시기에 또 개인분들은 또 팔고 있습니다. 수급의 어떤 주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생겼고 차트적으로도 일단 접근 가능하다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서대주금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실사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약간이나 명령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어쨌든 그 R&D 과정에서 발생되니까 임상 같은 것들 있죠. 여기서 발생된 어떤 비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국 제약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부담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1기 때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이 CDMO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 가지고 CDMO를 진행하게 되면은 셀트리온의 어떤 수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밀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또 분위기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저는 차트 종목을 바이넥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22,500원 먼저 설정을 했고요. 요거는 올해 1월달 고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6,500원 21선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요원 바이넥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22,5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16,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본부에서도 세 종목을 얻어봤습니다. 이건희 의원님은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정태근 요원님께서는 바이넥스, 그리고 차영주 의원께서는 HG 현대미포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요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각각의 섹터들, 종목들이 여러 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슈, 그리고 연일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건희 요원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넥스트리라는 종목을 보고 있어요. 풍력 관련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견을 뒤집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이슈가 나왔죠. 바로 골든돔입니다. 이 골든돔을 지금 우주 기반 MD 체계를 통해서 재임이 2029년 1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요 안에 요 부분을 골든돔을 가동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 금액적으로 따지면 약 200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금액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를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군사적 관련 이슈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본토 공격 능력에 좀 대비를 해가지고 위한 군사적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북중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군사력에 관한 이러한 부분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세대 핵심으로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을 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로젝트 참여 지역을 좀 살펴보니까 알래스카주랑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계획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주를 살펴보니까 내달 3일이죠. LNG 관련 개발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알래스카 개발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관세 관련 그 이슈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협상의 대상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좀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관한 이런 이슈까지 묶이면서 알래스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LNG에 관한 이슈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오늘 아침에 넥스트레드에서 주가를 잠깐 띄우는 척 했는데 장 초반에 주가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서 물량을 강력하게 받아들이면서 물량을 빨아들이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일봉상으로도 주가가 밑꼬리 캔들이 나왔겠죠.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3,450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희 요원 넥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또 이슈 측면에서는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회의가 다음 달 3일에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손절 라인은 13,45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차영주 의원 이슈 본부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오늘 골든돔 관련 이슈, 위성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트레가이를 좀 가져왔는데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 오늘 종가가 고가인 그러한 전형적인 이슈와 관련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슈를 볼 때는 어떤 이슈냐에 따라서 그 이슈 속에서 어떤 주식이 가장 세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가 센 주식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따라오는 주변주들이 있죠. 근데 이슈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본다라든지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슈와 테마를. 그러니까 지금 골든돔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여기서 따지자면 뭐 현문우답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볼 때는 가장 센 것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 오늘 종가상으로는 가장 큰 양봉을 보였습니다만 우리가 위성 관련하면 어떤 것이 가장 떠오를까요? AP위성이 떠오르죠. AP위성 같은 경우 오늘은 반대로 강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위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한 음봉이 나온 대신에 세트레가이는 강한 양봉이 나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윗꼬리를 달았다라면 제가 다른 테마를 봤을 텐데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 윗꼬리를 달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이럴 때는 목표가를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아야 되겠고 손절 라인은 좀 바싹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레가이 관련해서 단기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5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강한 양봉의 윗꼬리가 없이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요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1승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제기와 설비라는 말 그대로 설비를 만드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그 액화된 LNG를 기체로 바꿔주는 설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 왜 관심을 가졌냐면 일단 아까 전에 그 삼성중공업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든지 일본 쪽은 제외하고는 유럽 쪽 같은 경우는 FSRU라는 이제 설비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LNG 터미널을 차츰 이제 수소 터미널로 이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FSRU를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SRU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액화된 LNG를 기체로 바꿔주는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비를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LNG 운반선 여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바로 이제 지상으로 그러니까 배에서 액화된 LNG를 기체로 바꿔서 이제 육상으로 이제 바로 연결하는 그런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지금 FSRU 설비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작년 기준으로 한 78% 정도 이 FSRU 수주를 다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그 FSRU의 중요한 장비인 LNG RU 장비를 만들고 있는 설비를 만들고 있는 이 회사도 아마 그래서 동반해서 앞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저는 오늘 1승이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6,000원 정도 일단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700원 정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요원 1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4,7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본부에서도 각각의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넥스틸 1승 그리고 세트레가이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전략회의도 수급본부, 차트본부 그리고 이슈본부까지 달려왔는데요. 각각 저희가 종목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략에 있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종목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상한가를 갔었다가 잠시 한 3, 4일 정도 조정세를 보이다가 오늘 다시 또 빨간불을 켰는데요. 그렇다면 이건희 요원의 종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분할 관점으로 슬슬 이제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도 어떻게 보면 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분할 관점으로 매도가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또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분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짧게 방망이 치고 나오고 할 수 있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도 존재를 한다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유통 물량의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5배, 10배 이상으로 좀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더 가는 게 아닐까요? 매집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날 1차 지분율 28.47%에 대해서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될 예정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주가가 변동성 있게 움직이다가 어떻게 보면 그 추후에 조정 라인을 지켜보고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욕심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드는 방망이 짧게 또는 저점 매수를 하셨다라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차 목표가를 18,500원으로 설정해 주셨는데 2차 목표가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일단은 분할 매도 관점 유지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로킷 헬스케어 관련해서 전략 재수정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휴메딕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차영주 요원님의 종목이죠? 예, 어제 제가 휴메딕스 추천을 하면서 목표가를 5만 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51,200원입니다. 하루 사이에 12% 급등세를 나타냈죠. 어쨌든 네. 이슈 종목으로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이슈라는 건 조금 전에도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이슈 종목이기 때문에 6만 원 정도까지 한 10% 정도 제시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다라면 일단 내일부터는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거래량이 오늘 상당히 좀 분출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윗꼬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12% 정도 올라왔다라면 내일 분명 플러스로 시작한 이후에 음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수급본부라든지 차트본부에서 말씀을 좀 드렸다라면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라면 행복한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것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메딕스 하루 만에 수익률 13% 넘게 가지고 간 차영주 요원입니다. 또 테마성으로 관련해서 수익을 봤다면 바로바로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어제 전략을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슈 본부에서 가지고 왔었던 휴메딕스 지금 시점에서는 행복하게 분할 매도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내일장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보면 좋을지 내일장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의원님 내일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좀 방심은 그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은 좋았지만 호재랑 악재가 굉장히 좀 공존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방심하지 말자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갑자기 인적 분할기가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따라서 조회 공시기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국제적인 정세도 언제 변할지 모르고 또 하룻밤 사이에 계속해서 요동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큰 비중을 태우지 말고 적절하게 매매를 하면서 적절한 현금도 확보를 하시고 방심하지 말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큰 비중을 태우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이슈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정태근 요원님께서는 내일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그 전에 뭐 전략 재수정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 안 해도 그쵸, 되죠. 네. 매주 저만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전략은 아까 그 회의 시작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려버린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순환매 계속해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 살까 저 종목 살까 고민하다가 종목을 매수했는데 이게 운이 좋아서 순환매에 따라가게 된다면 괜찮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섹터가 만약에 오늘 예를 들면 바이오 섹터, 예를 들면 바이오인데 오늘 상승 나오고 이게 이슈가 단발에 끝이 날 이슈인지 아니면은 계속 갈 이슈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공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급하게 따라잡지 않더라도 최근에 계속 선매가 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 느긋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재생속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 자리를 오늘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 좀 채우는 그런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그런 부분 생각이 좀 동조를 하신다라면은 아마 그쪽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빠른 순환매 속에서 소외되지 말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역시나 지금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박자를 잘 타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박자 타는 방법 요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차영주 요원님, 내일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내일 시장에도 아마 순환매가 좀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어떤 확고한 뭐 이슈라 그럴까요? 확고하게 정리된 게 없죠.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아직 대선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확고하게 뭔가 이렇게 주도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순환매가 돌 텐데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이거 잘못 이제 따라다니게 되면 엇박자만 나는 경우가 있고요. 정작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작 중요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5월 달이 지나고 나면 좀 안정을 분명히 찾겠죠. 그때 이제 대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때 막상 현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중심을 잡고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보유한 것에서 이익을 챙길 건 확실하게 챙기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니다 싶을 때는 많이 따라갔다 아니다 싶을 때는 빠른 손절매로 내 자금을 지키는 전략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 자금을 지키는 전략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또 워낙 빠른 장세이기 때문에 수익을 봤을 때 그때마다 수익을 챙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설이 관련해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이슈 팔로우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3명의 요원들과 함께 오늘장 전략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성공 투자를 위해서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시 또 찾아올 테니까요. 늦은 시간까지 야간투자본부 2부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투!